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늄 유기화학 제15장의 2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카복실산의 제법과 카복실산의 산도. 요거를 제일 많이 문제로 나오죠. 카복실산의 산도 비교하는 것들.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카복실산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1차 알코올이 산화를 하면 되죠. 근데 이제 중간재로 알데하이드가 생성될 수 있고, 그 알데하이드까지 산화될 수 있는 시약을 써야지 카복실산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금속 산화제. 가장 대표적인 게 H2CrO4를 생성하는 것들이죠. 뭐 CrO3, NH2, Cr2O7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크롬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금속 산화제 쓰시면 되고, KMnO4. 그리고 이제 PDC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알데하이드까지는 원래 산화시키는 시약인데, 과량을 써주고 반응 용매가 중요하죠. 얘는 DMF라고 하는 용매를 사용하면은 카복실산까지도 생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내용 기억해 두시고, 알데하이드를 산화시켜도 돼요. 알데하이드를 산화시키면 얻을 수 있다. 자, 얘도 뭐 크롬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금속 산화제 쓰면 되는데, 알데하이드가 수화가 돼서, 알데하이드의 수화물 형태가 돼야 산화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뭐 하는 거고, NH4OH 용액에서 실버 옥사이드 처리한다. 이게 무슨 시약 조합이죠? 무슨 시약 조합이냐면, 톨렌스 시약이라고 부르는 시약 조합입니다. 얘는 특히나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의 산화 반응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분자 내 OH기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CHO라고 하는 알데하이드가 존재해도, 이 톨렌스 시약은 어디에 대한 선택성이 높냐면, 요거에 대한 선택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OH기는 산화되지 않고, CHO라고 하는 알데하이드기만 카복실산으로 산화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온화한 산 조건에서 요거를 처리해주면, 소노 클로라이트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피닉 옥시데이션이라고 불렀었죠. 요거는 알데하이드 파트의 산화 반응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알킬벤젠을 이제 KMnO4를 이용해서 산화시키며, CO2H기로 변화가 되죠. 요게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은 여기, 벤질릭 위치, 벤질릭 탄소 원자에 최소한 하나의 수소 원자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CO2H기로 변화가 될 수 있죠. 저기가 3차로 존재하면은 이제 벤질릭 탄소 원자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는 산화 반응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점만 얘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오존 분해 반응을 해서도 얻어낼 수 있죠. 단, 오존아이드라고 하는 중간재가 만들어졌을 때 이거를 뭘로 처리해야 돼? H2O2라고 하는 산화제를 이용해서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알데하이드가 생성될 수 있는 그 골격에서 알데하이드의 산화를 통해서 카복실산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H2O2라고 하는 산화제를 처리해준다. 뭐 기본사에 사실 이거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오존 분해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낯서실 수도 있는데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메커니즘이고 얘가 산화가 되는 거예요. 알데하이드가 생성이 된 게 산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KMnO4 처리한다. 이거는 뭐 알고 있죠. 당연히 알데하이드가 생성될 수 있는 구조에서 KMnO4 처리하면 KMnO4E에서 알데하이드가 산화가 되기 때문에 카복실산이 얻어진다. 자, 그래서 가오존 분해 반응은 두 가지 조건까지. 얘는 가오존 분해 반응은 아니지 사실. 산화성 분해 반응이긴 한데 KMnO4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가오존 분해 반응 파트에 넣긴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가오존 분해 반응은 아니죠. 내부 알카린 산화시키면 두 분자의 CO2H기가 만들어지고, 말단 알카린 산화시킨다. 그러면 CO2H기와 말단 탄소, 아스틸렌성 수소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여기탄소. 얘는 뭐가 돼요? CO2 가스가 되죠. 뭐 요거는 뭐 문제 메커니즘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전혀 없고,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는 반응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뒤쪽에 카복실산 유도체 파트에서 많이 다루게 될 메커니즘인데, 카복실산 유도체들, 산 염화물, 무수물, 에스터, 아마이드, 나이트릴. 그게 카복실산 유도체 5가지예요. 그것들이 산이나 염기 조건하에서 가수분해 반응을 하게 되면은 카복실산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카복실산 유도체들의 정의가 뭐냐면,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서 카복실산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화합물들, 즉 카복실산과 산화준위가 같으면서 카복실산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카복실산 유도체라고 부르거든. 그것들을 가수분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산이나 염기 조건 하에서. 그러면 뭐가 돼? 카복실산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통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문제로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죠. CO2 가스가 친전자체로 쓰이는 거예요. 얘가 친전자체야. 얘가 친전자체가 되는 거고, 그리니아드 시약, 얘가 친액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페닐 마그네슘 브로마이드라는 게 CO2를 공격하는 거지. 뭐? 페닐 마그네슘 브로마이드가. 자, 그러면 여기 결합이 끊어지면서, 여기가 페닐기가 전자 쌓여가지고 카보닐 탄소로, 여기 CO2 가스의 탄소를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석을 넘겨주면 돼요.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자, 여기 카보닐 탄소가 되는 거야. 얘가 카보닐 탄소가 되는데, 여기는 CO, 여기 CO죠? 여기 CO가 남아있고, 그럼 여기는 페닐기가 공격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O-.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MgBr이 카운터파트 양면으로 붙어 있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생성이 되고 이렇게 볼까? 이게 진행이 됐죠. 그 다음에 이거를 뭘 처리해주면 돼? 여기 있잖아. H3O 플러스. 산을 처리해주면은 여기 부분에 산 처리가 되면서 카복실산이 만들어지죠. 이건 메커니즘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지만 문제로 카복실산을 만드는 반응, 그거를 설계할 때 많이 쓰는 반응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진짜는 사실 쓰진 않는데, 많이 쓰진 않는 반응인데, 거의 이걸로 만드는 경우는 없는데, 그냥 이론적인 메커니즘, 그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할로폰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사실, 16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야. 왜냐면, 요거는 카보닐기의 알파탄소 쪽에서 관여되는 반응이거든요. 자, 요, 이제, 메틸 케톤이라고 하는 거를 과량의 엑스토를 이용하는 조건에서 염기화 반응시키면, 저게 중간체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요게 만들어지거든? CX3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요게 중간체로 만들어져.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염기 처리해줘. 근데 보통 하이드록사이드를 많이 처리해줘요. 하이드록사이드. 그러면 OH-가 들어서가지고 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얘가 떨어져요. 요게 조금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지점인데, 탄소가 전자쌍을 가지고 떨어진다? 탄소가 전자쌍을 가지고 음이온 형태로 떨어진다? 지금까지 우리 본 적 없는 메커니즘이거든? 근데 얘는 가능해요. 왜냐면, 할로젠이 결합되면서 이 탄소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안정화가 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얘가 떨어졌어. 예를 들어서, 이쪽에도 되겠다. 얘 떨어졌어. 그럼 뭐가 되냐면 OH기가 되죠. 여기에 뭐가 있어? 산성 수소원자가 있잖아. 여기서 떨어진 CX3-가 이게 얘를 바로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바로 안정화가 될 수 있지. 그럼 얘는 카복실 레이트가 되는 거고, 거기다 최종적으로 뭘 처리해줘? 산을 처리해주잖아요. 그럼 카복실 산이 되죠. 이 자세한 메커니즘은 어디에서 말씀드릴 거냐면 16장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카복실 산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자, 이 내용 관련돼서 좀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반응물의 구조 A에서 D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화합물에 이제 Na2Cr2O7 그리고 이제 황산 조건하에서 반응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존슨 옥시데이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알코올을 산화시키는 반응 조건이죠. 자, 생성물이 이제 벤조익 애시드예요. 그러면 요거 구조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Na2Cr2O7을 사용해서 카복실산을 얻어낸다. A화합물은 1차 알코올이 돼야 되죠. 1차 알코올의 산화를 통해서 알데하이드를 거쳐서 카복실산까지. 그래서 A화합물은 알코올이라고 봤을 때 이런 형태의 화합물, 벤질 알코올이 될 것 같고요. 자, B번은 지금 B화합물에 오존을 처리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물만 처리해 줬다고 봤기 때문에 B화합물은 보통 이제 가오존 분해 반응을 했을 때 이게 알케인 것과 알카인인 것 화합물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형태가 두 번째 처리해주는 시약이 뭔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냥 물만 처리해줬잖아요. 그럼 B화합물은 뭐가 돼야 되냐면 알카인이에요. 알케인이면 뭐 다이메틸 설파이드라든지 아니면 뭐 트라이페닐 포스핀이라든지 징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없이 그냥 물만 처리해줬다? B화합물은 알카인이고요. 자, CH3CO2H기니까 요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탄소가 삼중결합의 한쪽 편 탄소 원자가 됐던 거죠. 얘가 이당량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래서 비화합물의 구조는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CH3기니까 CH3, 그 다음에 탄소, CH3기. 자, 이게 가오존 분해 반응을 하면은 여기가 끊어지면서 여기 탄소가 뭐가 돼요? 카보닐 탄소가 되잖아. 그래서 이러한 이제 내부 알카리 형태 화합물이 비화합물이 된다. 얘가 B의 구조예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C화합물에다가 KMNO를 처리했더니 여기 CO2H기가 됐다. 자, 얘는 KMNO4라고 하는 거는 방향적 고리에 알킬기를 치환할 때 주로 쓰는 산화제죠. 그래서 C화합물은 뭐 이런 골격이면 돼요. 여기 NO2기는 그대로 존재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알킬기가 오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CH3기라든지 CH2, CH3기 같은 거 이런 것들만 오면 되고, 안 되는 구조는 3차만 아니면 돼요. 요거는 안 되겠지? 여기에 NO2기고, 요런 골격은 안 돼. 여기에 최소 하나의 수소원자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골격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KMNO4 처리해주면은 이쪽에, 결사색 쪽에서 산화반응이 일어나서 CO2H기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D번은 CrO3, H2SO4. 이것도 이제 존슨 옥시데이션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케톤이 됐고요. 여기는 CO2H기가 됐네. 자, 그러면 여기는 2차 알코올로부터, 여기는 1차 알코올로부터 산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여기에 COOH니까 OH기. 자, 이게 D예요. 여기에 2차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서 뭐 케톤이 됐고, 이쪽에 1차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서 CO2H기가 된 거죠. 그래서 A, B, C, D 화합물의 구조는 각각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카복실산의 산도와 관련된 내용을 볼 건데요. 자, 강산으로서의 카복실산 화합물. 뭐 강산이라고 볼 수 있긴 하지. 아세틱에시드가 pK 값이 4.8 정도. 그럼 유기산 중에서는 그래도 센 편에 들어가니까 뭐 강산이라고 하는 게 뭐 틀리진 않은 용어일 것 같긴 해요. 아주 강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 카복실산의 짝염기인 카복실레이트는 두 개의 공면 구조가 존재해서 안정하다. 뭐 따로 그릴 필요 없겠죠. 여러분 이 정도 되시면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자, 공면 구조가 존재하니까 짝염기 형태가 꽤 안정해요. 약염기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저 카복실산이 상대적으로 강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기 음성도가 큰 두 개의 산소 원자의 음전화가 비편자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공면 구조가 존재하면서 안정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카복실레이트 형태로 여기 수소가 제거가 되면 카복실레이트 형태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공명 안정화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알코올 화합물이 pK 값이 16에서 18이다. 얘도 공명 구조가 가능하지. O-가 방향적 고리 쪽에 탄소 원자와 관여가 돼서 만들어질 수 있죠. 근데 이쪽 고리 안쪽으로 공명 구조가 그려지게 되면은 고리 내부 쪽에 탄소가 마이너스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공제할 수 있는 공명 구조가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명 구조가 존재하긴 하지만 pK 값이 10 정도를 가지고 있고, 근데 얘는 여기 카복실레이트 형태가 O-잖아. 그럼 그리면 이렇게 양쪽에 산소 원자에 둘 다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그 산소 원자는 전기 온도가 꽤 큰 원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차지를 그래도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효과가 다른 것보다는 좀 큽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정한 거죠. 자,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산도 비교. 자, 유발 효과는 시그마그램을 통해서 전자를 밀어주거나 당겨주는 효과잖아요. 그래서 전자를 끄는 기가 붙어 있으면 당연히 이쪽에 수소원자 쪽에 전자 밀도를 많이 낮출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산도는 두 가지 컨셉으로 생각하시면 돼. 이 카복실산 형태에서 보겠다. 그럼 뭘 보는 거야? 여기 수소원자의 델타 플러스 성격을 보는 거고, 그렇게 하나 비교할 수 있고, 그렇게 보는 게 어렵다. 그럼 뭐 이거로부터 양성자가 제거가 돼서 염기 쪽에 제공을 해주고 생성된 뭐 짝염기 형태 있잖아. 요거의 안정도를 보는 거죠. 짝염기의 안정도를 보는 거고, 그 짝염기가 안정하면은 약염기가 되는 거고, 원래산은 강산이 된다. 짝염기가 불안정하다. 그럼 강염기가 되는 거잖아. 원래산은 약산이 된다. 그 컨셉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뭐 이거는 당연히 1장에서 나왔던 내용이야. 1장에서. 당연히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기준은 아세틱 엑시드로 잡으시면 돼요. 얘가 4.8이 돼요. 그럼 이거보다
수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낮아지게 되면 델타 플러스 성격은 다 커지죠. 아니, 델타 플러스 성격이 커지고 뭐가 작아져? pK 값이 작아지죠. 강산이 되잖아. 자, 그럼 이거 두 개는 어차피 할로젠이니까 오케이, 이해됐고. 얘 OH기. OH기는 전자를 밀을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어요. 그쵸? 밀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어요. 근데 끄는 효과는 어쨌든 가지지. 왜? 산소 원자의 전기용 정도가 탄소 원자보다 크니까 전자를 당기긴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OH기를 전자 밀어주는 기로 주로 우리가 취급했던 이유는 뭐죠? 여기에 전자쌍을 가지고 밀었을 때 받아줄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이 있으면 전자를 밀어줄 수 있잖아. 곡면 구조를 그리면서. 근데 얘는 여기에 전자쌍을 가지고 밀어봐. 여기서 뭐 끊어질 수 있는 결합이 있나? 없어요. 수소 원자 두 개니까. 그래서 얘가 불가능한 거야.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OH기는 오로지 뭘로만? 일렉트론을 미드드로잉 해주는 그룹으로만 쓰이는 거야. 그러니까 pK 값이 4.8에 비해서 작아진, 더 강산이 되는 거지. 왜? 전자를 땡겨가니까 이쪽에 수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낮아지게 될 거잖아요. 산도가 커지는 거죠. 자, 그 내용 기억해 두시면 되고, 얘는 반대로 전자를 밀어주는 치원기들이 붙어있게 되면은 pK 값이 증가하죠. 더 약산이 되니까. 왜? 수소 원자 쪽의 전자 밀도가 또 높아지는 특징. 그럼 델타 플러스 성격이 더 델타 플러스 성격이 감소가 되는 거잖아요. 전자가 부족한 성격이 감소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들은 더 약산이 된다. 자, 전자 끄는기가 여러 개 붙어 있으면 당연히 그 전자 끄는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산도는 당연히 커질 거고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먼 거부터 더 가까워질수록 전자 끄는 효과가 크겠죠. 그러니까 산도도 더 증가가 된다. 자, 뭐 전혀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자,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여기 카복실산인데 방향적 화합물, 즉 벤조이크 에시드 계열의 벤조이크 에시드 계열의 이제 산도를 비교하는 건데, 벤조이크 에시드는 pK 값이 기본이 4.2예요. 4.2. 그러면 여기는 이 수소 원자의 전자 밀도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벤젠 고리에 결합되어 있는 치환기예요. 치환기. 만약에 여기처럼 전자를 밀어주는 치환기가 붙어 있어. 그럼 벤젠 고리 쪽의 전자 밀도가 높아지게 될 거잖아. 그 높아진 효과가 여기까지 전달이 되는 거야. 밀어주는 효과가. 그럼 수소 원자 쪽의 전자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돼요. 델타 플러스 값이 작아지게 된다고. 델타 플러스 성격이 작아지게 된다고. 그러면 더 약산이 되는 거죠. pK 값이 4.2보다 크고. 전자 끄는 기가 붙어 있어. 그럼 벤젠 고리 쪽의 전자 밀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또 전자를 많이 땡겨온단 말이야. 수소 원자. 전자 많이 부족해지죠. 델타 플러스 성격 굉장히 커집니다. 산도가 커지는 효과를 가지게 되죠. 이게 가장 핵심인데, 나머지 것들은 다 이해가 되실 거야. 근데 뒤쪽에 이 CO2 H기에 대해서 여기 위치, 이게 오소라고 얘기하잖아. 오소 위치. 오소 위치에 치환기가 붙어 있을 때, 그때는 산도가 해석이 안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오소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건 이제 뒤쪽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전체적인 개념 이렇게 일단 잡으시면 해석하시는데 다 문제 없을 거야. 전자 끄는 기들이잖아. 그러니까 pK 값이 4.2보다 더 작고, 얘도 작죠. 물론 전자 끄는 효과가 크면 클수록 전자를 많이 당겨가니까 당연히 pK 값은 더 작아지겠죠. 더 강산이 되는 거고, 전자를 밀어주는 게 붙어 있네? 당연히 전자 밀도를 높여주니까 pK 값이 4.2보다 큰, 더 약산이 되는 거죠. 뭐 전혀 고민할 게 없어요. 자, 치환기 위치에 따라서 보면은, 자, 메타 위치 쪽보다는 오소 위치, 파라 위치. 자, 오소 위치는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보고, 메타 위치랑 파라 위치를 보면은, 자, 얘가 pK 값이 더 낮죠. 얘가 좀 더 강산이라는 얘기야. 뭐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얘가 좀 더 강산이다. 왜냐면 나이트로기가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가 오소, 파라 위치니까 이쪽 변의 전자 밀도를 조금 더 낮춰줄 수 있겠죠. 근데 뭐 사실 큰 차이가 나진 않아. 왜냐면 나이트로기 자체가 전자 끄는 효과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자, 그런 특징 기억해 두시고, 오소 위치에 붙으면 굉장히 pK 값이 작아지죠. 강산이 돼요. 뭐 가까운 데서 전자를 끌기도 하니까. 가까운 데서 끌기도 하니까. 그리고 오소 위치니까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게 강산이 됩니다. OH기다. 그러면 얘도 굉장히 강산이 되거든. 근데 얘는 특별히 어떤 요인이 있어요. 뭘까요? 걔는 작은 기가 분자의 수소 결합이 가능하지. 자, 구조 그려보면, 여기가 OH기가 되고, 여기가 O-, 여기가 작은 기 형태잖아.
뭐가 가능하냐면 얘는 분자내 수소 결합이 가능해요. 짝염기라고. 짝염기가 뭐가 가능해? 분자내 수소 결합이 가능하네? 뭐야? 겁나 약염기지. 그럼 원래사는 뭐야? 굉장히 강산이잖아. pK 값이 2.97. 정리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메타 위치랑 파라 위치. 자, 요거는 조금 차이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OH기가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와 끌어주는 효과 둘 다 있어요. 밀어주는 효과, 끌어주는 효과 둘 다 있어. 근데 얘는 4.2보다 값이 작아졌지. 또 강산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면 말은 뭐냐면, 이 OH기는 전자 끄는 성격이 더 강하다는 얘기야. 자, 시그마 그래프톤은 전자를 당길 수 있어. 근데 OH기는 전자쌍을 가지고 있고, 벤젠고리 쪽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본면 구조가 가능하니까 전자를 밀어줄 수 있잖아. 근데 이 OH기가 전자를 밀어줬을 때 전자가 높아지는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야. 여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기탄소는 아니라고. 여기탄소 쪽에 전자 밀도가 크게 높아지진 않는다고. 그래서 전자 끄는 효과가 좀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pK값이 4.08이 돼요. 4.2보다 낮아지지. 얘는 4.48이 됐어. 밀어주는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거야. 그러니까 4.2보다 값이 증가했잖아. pK 값이. 더 약산이 됐잖아. 왜? 얘가 밀어주는 효과가 여기까지 직접 영향이 가잖아. 얘는. 오소 파라 위치에 영향하니까. 전자가 풍부해졌잖아. 그 풍부해진 효과가 이 수소에 영향을 미치니까 당연히 산도는 수소 원자의 전자 밀도가 크게 낮아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도가 더 감소되는, pK 값이 더 큰 값을 가지게 되죠. 요거 비교하는 것들도 가끔 문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OCH3기. 자, 얘도 똑같이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 이거 똑같잖아요. 그죠? OCH3기가 OCH에 붙어 있으면 쟤는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가 클 것 같은데. 그죠? OCH3기는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가 클 것 같은데. 밀어주는데. 여기 전자 밀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얘랑 같은 이펙트일 것 같은데. 쟤는 4.08이야. 그래, 뭐, 그렇다고 치고. 산소 원자가 전자를 당기는 효과가 그래도 좀 더 크게 작용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기는 하죠. 쟤는 그래,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 문제는 얘지, 얘. 메틸기는 전형적인 전자 밀어주는 기야. 그죠? 밀어주는 기야. 그럼 당연히 벤젠고리 때 전자밀도 높아져야 되거든? 그런데 pK 값이 3.91이네?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죠? 여기는 뭐 해석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뭐, 높아지는 거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거니까. 제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얘도 이상했고, 그죠? 얘도 이상했고, 얘는 이상하지 않았지? 얘는 이상하지 않았어? 분자내 수소결합이었으니까. 그쵸? 이 두 개가 해석이 안 돼, 얘랑. 이게, 요거예요. 옵소 이펙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규학에서 옵소 이펙트가 나타내는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얘는, 저 카복실산, 방향 쪽 화합물, 벤조익 엑시드의 산도를 비교하는 건데, 자, 얘가 옵소위치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CH3기와 이쪽에 CO2H기가 공간상 어떻게 될까? 되게 가깝게 존재해요. 가깝게. 그렇겠죠? 가깝게 존재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다 평면이야. 여기서부터 전체적으로 다 동일 평면에 사실 존재해야 돼. 그런데 이쪽의 치환기의 크기가 커지면 동일 평면에 존재할 때 에너지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쪽의 CO2H기가 약간 틀어져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얘가 벤젠골이야. CO2H기가 원래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약간 틀어져 버려. 얘가 벤젠고리가 이렇게 붙었을 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약간 틀어진다고. 이해되셨어요? 왜? 여기 시그마 그라프니까 회전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틀어져 버리는 거야. 이것과 동일한 평면에 존재하지 못해. 제일 중요한 거는 벤젠고리와 이쪽의 CO2H가 평면으로 존재하면은 완전히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으면서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효과를 띠게 될 텐데 얘가 틀어지잖아요. 컨주게이션이 안 돼. 이쪽에 벤젠고리 쪽과 컨주게이션이 안 돼요. 그러면 저 산도가 수소 원자의 산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런지까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도 돼.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쪽에 벤젠고리 쪽과 이쪽에 CO2H가 평면으로 존재해서 똑같은 평면으로 존재해서 얘가 컨주게이션이 되면은
산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틀어졌다. 오소 위치에 치환기가 존재할 때는 이게 틀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입체적인 요인에 대해서. 틀어졌다. 그러면 저 수소원자의 산도는 무조건 높아진다. 전 오소 위치에 붙어있는 치환기가 전자를 밀어주는 기든 끌어주는 기든 상관없이 무조건 높아져요. 밀어주는 기도 높아져. 근데 앞쪽의 경우처럼 전자를 끊어주는 기가 붙어있네? 그럼 오소 이펙트도 있겠지만 나이트로기가 전자를 끌어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pK 값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이것들에 비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오소 이펙트라고 얘기를 한다. 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이제 자료를 좀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충분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카복실릭 에시드의 산도인데, 다이어나이온. 이중 음이온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보통 pKa1과 pKa2의 차이가 존재한다. 자, 분자의 수소결합이 가능한 경우는 그 차이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옥살릭 에시드, 말로닉 에시드 보면은 pKa1 값이 굉장히 산도가 크죠. 기본이 우리가 4.2, 4.8이지. 여기 아스틱 에시드를 기준으로 하면 되니까 4.8이란 말이야. 그거에 비해서 pK 값이 되게 낮아져 있어요. 왜냐면 얘들은 여기가 만약에 CO2H기가 산소 수소원자 제공이고 CO2 마이너스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수소원자 존재하죠. 얘와 뭐가 가능하냐면 분자 내 수소결합이 가능해. 아까 이거의 케이스와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쪽에 OH기와 이쪽에 O 마이너스가 그거라잖아요. 분자 내 수소결합을 했잖아. 얘들도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 효과가 이것들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짝용기가 굉장히 안정화가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산도가 되게 큰 거야. 그런데 이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소결합의 세기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 값들이 이제 증가가 되는 거지. 그렇지만 어쨌든 이 거리가 이게 수소결합을 직접적으로 형성하지 못한다라고 해도 이게 마이너스가 됐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됐어. 그럼 얘는 CO2H기잖아. 카본액이잖아.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일렉트론을 위드드로 해주는 역할을 해요. 전자를 끌어주긴 한다고. 그러니까 이쪽 편에 안정화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기본이 됐던 아스틱 엑시드에 비해서는 pK 값이 작아요. 조금이라도 작아. 얘들은 수소결합이 가능하니까 겁나게 작은 거고. pK 값이 그러니까 겁나게 강산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만약에 마이너스가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또 염기가 처리가 돼서 수소가 2개가 제거가 됐어. 여기는 CO2H가 2개니까 산성 수소원자가 2개가 제거될 수 있잖아요. 여기도 마이너스가 됐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이너스가 됐다고 쳐봐. 그럼 얘는 분자 내 수소결합이 가능한가? 불가능하죠. 산성 수소원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럼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공간상 가까이 있네? 어떻게 돼요? 되게 불안정해지겠지.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pK 값이 증가하게 되죠. 증가하게 되지. 자, 그래서 그 차이가 큰 거예요. 2개가 되면은, 이게 거리가 가깝게 되면은 5.7이 되잖아. 그러니까 부딪힘이 되게 심한 거지. 4.2라고 이제 옥살릭 에시드는 pK2 값이 4.2가 되긴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돼도 그래도 약간의 전자 끄는 효과로 인해서 안정화가 되는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2 정도가 되는데,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것들 비교하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 비교하는 거. 이 값의 차이가 얘는 굉장히 크고 얘는 작잖아요. A1과 A2의 값 차이가. 그러니까 그런 요인이야. 안정화가 되는 효과가 컸기 때문에 pKa1 값이 작은데 이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면은 오히려 굉장히 불안정해져. 그래서 이 값이 커지는 거죠. 범위의 얘는 적당한 거리가 되니까 안정화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리가 머니까 또 불안정해지는 효과가 아주 크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갭의 차이가 작은 거죠. 자, 요렇게. 요거 이제 다이카복시 에시드 산도 비교하는 것도 문제로 간혹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 두시고. 자, 얘들은, 이게 되게 작죠? 얘는 되게 크지? 이게 전형적으로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거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얘가 이중결합을 통해서 얘는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 수소결합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될 수 있어요. 반면에 얘는 수소결합이 불가능한 구조지. 반대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수소원자 하나가 제거가 됐을 때 생성되는 그 음이온의 짝용기가 수소결합이 말레이에 있을 때 굉장히 강하게 형성을 할 수 있고 얘는 약하게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수소결합은 불가능하고 이쪽에 CO2H가 전자를 끄는 효과가 그나마 있겠죠. 자, 근데 2개가 다 제거가 됐어. 그럼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공간상 마이너스가 가깝게 부딪히네 6.1까지 증가돼요. 잘 안 떨어진다는 얘기지. 반면에 얘는 4.4야. 얘가 마이너스가 돼도 얘가 마이너스가 돼도 공간상 반대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 좀 많이 나와요. 오히려 앞쪽에 요것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요것도 이제 간혹 물어보는데 그 대상으로 이거보다는 이게 그 개념을 설명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죠. 요것도 문제로 많이 나오는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말레이 이스트, 휘마렉 이스트. 자, 그 다음에 다이카보클릭 이스트.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죠. 이게 값이 작잖아요. 안정화된 효과가 큰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고, 뒤쪽에 이거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원자 HA에서 HC를 산도가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나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도가 작은 거니까 pK 값이 가장 큰 게 되겠죠. 가장 약산인 것부터 가장 강산인 것 순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HA, HB, HC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죠? HC가 뭐다? 가장 강산이다. 자, 이건 뭐 이제 아마 pK 값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여기에 이쪽에 수소원자 pK 값은 보통 이제 4점대에서 정해지게 되죠. 이쪽은 OH, 알코올 쪽에 이제 수소원자이기 때문에 pK 값이 한 16 정도, 16에서 18 정도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는 pK 값을 가지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HA와 HB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합되어 있는 원자를 가지고 따져주시면 될 것 같아요. HA는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고, HB는 산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잖아요. 이게 H를 염기에 제공해주고 작은기가 생성된다. 그럼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작은기가 생성되라고 보면은, HA가 제거되면 탄소 원자 쪽에 마이너스이고, HB가 제거되면 산소 원자 쪽에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게 더 안정하죠. 전기 온도가 크니까. 그래서 HA가 가장 약산이 되고요. 얘가 가장 강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산도가 가장 작은 거, 가장 약산인 게 뭐야? HA예요. 그 다음에 HB가 되겠지. 그 다음에 가장 강산인 건 뭐예요? HC가 됩니다. 가장 강산, HA 가장 약산.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5번. 제시된 카복세자는 산도가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나열하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산부터 강산 순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A번은 여기가 CH3기예요.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지금 SH기, OH기, 여기는 수소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SH기와 이제 OH기 같은 경우는 탄소 원자에 비해서 전기 농도가 약간은 크죠. 산소는 당연히 훨씬 크고, 탄소와 산소가 황원자 같은 경우는 2.5 정도로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황원자가 약간은 좀 더 커요. 그래서 여기 OH기는 이게 전자를 밀어줘도 받아줄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OH기는 강하게 일렉트론을 유도드로잉 해주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전자를 밀어주는 성격이 붙어있는 CH3기가 산도가 제일 작겠죠. 그래서 산도가 제일 작은 거 요거고요. 요거를 1번이라고 나타내고 산도가 제일 큰 거를 3번이라고 나타내보면 얘가 1번, 얘가 2번이 되겠죠. 산도가 제일 큰 거는 요게 3번이 됩니다. 자, B번은 지금 브로마이드가 전자를 당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탄소, 여기가 알파탄소잖아요. 알파탄소고 여기는 알파 베타탄소네요. 그러면 산도가 제일 작은 거는 브로마이드가 제일 멀리 결합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얘가 1번일 거예요. 산도가 제일 작은 거, pK 값이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얘가 2번이 될 것이고, 알파탄소에 브로마이드가 두 개니까 얘가 전자를 끄는 효과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이쪽에 산도가 제일 큽니다. 얘가 3번이 됩니다. 자, 10번은 지금 이제 벤조일 에시드 계열이네요. 벤조일 에시드. 여기는 이거랑 비교해보면 수소라고 봤을 때, 클로라이드는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메틱에는 일렉트론을 도네이팅 해주는 그룹을 하죠. 벤젠고리 쪽 전자밀도를 높여주면 그 효과가 이제 이쪽에 CO2HT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산도가 제일 작은 건 전자 밀어주는 기가 붙어 있는 거니까 얘가 산도가 제일 작고요. 얘가 당연히
중간이 되겠지. 클로라이드, 전자를 끄는 기가 붙어 있으니까 요게 산도가 제일 크게 됩니다. 자, D번은 역시 마찬가지인데 얘는 일렉트론 얘도 도네이팅 해주는 거로. 얘는 카본을 기니까 일렉트론을 위드드로잉 해주는 그룹. OCS3기 일렉트론을 도네이팅 해주는 그룹인데 전자를 밀어주는 효과가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을 이용해서 밀어주니까 얘가 일렉트론 도네이팅 해주는 효과가 더 커요. 그러니까 벤젠고리 쪽의 전자 밀도를 가장 크게 만들어줄 수 있겠지. 즉 얘가 가장 약산이에요. 그리고 얘가 중간산이 될 거고 전자 끌어주는 기가 붙으시니까 가장 강산이 되겠죠. 3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